안녕하십니까. 공수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그 G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강의 자료를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면지 가져오셔서 제가 앞으로 좀 하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꼭 이게 정리를 해서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공학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공대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공학과도 있을 수 있고 화학공도 있을 수 있고 기계공학과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정말 다양한 그런 공대생들일 텐데 그 공학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때 이제 공학 전공 과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 과목에서 사용되는 수학을 미리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3학년 4학년 됐을 때 갑자기 막 되게 복잡한 수학 개념들이 등장하고 그 수학 개념들을 이제 막 활용해서 여러분들 전공 지식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배우기에는 너무 늦고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대부분 2학년 학생들이시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미리 그걸 배워보자는 건데 공학 수학 안에 있는 분야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 가장 기본은 바로 핵심 미분 방정식이에요. 즉 공학 수학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지 못했다의 기준은 제 기준은 미분 방정식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학 수학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수학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벡터 미적 분학, 그다음 뭐 행렬, 뭐 선형 대수 또는 뭐 복수 해석 이런 다양한 수학적인 분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는데 거의 70% 내지 80%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공수 1, 그다음 공수 2까지 가서 이 미분 방정식이 결국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분 방정식이라는 수학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요. 수학 교육 과정상 여러분들이 대학교 2학년 공학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미분이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고 그다음 방정식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이런 때 많이 배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1학년 전까지만 했던 방정식은 모두 다 대수 방정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값이었어요. 뭐 대수 방정식 예시를 들어보면 x 더하기 2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항을 하고 x 값을 구하잖아요. 여기서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x여도 되고 y여도 되고 z여도 되고 a, b, c 뭐든 다 상관없는데 그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값이에요. 또 다른 예시는 뭐 2차 방정식도 결국에는 값을 구하는 거죠. 뭐 아니면 연립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문자가 사용될지라도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값의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인데 그 x 값에다가 2를 더했더니 숫자 2다. 그 관계식을 줬잖아요. 그러고부터 이제 역추적을 해서 미지수 그 x 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수 방정식 문제였어요. 미분 방정식도 그 어떤 핵심 큰 틀은 거의 비슷한데 핵심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에서는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 가장 흔한 미분 방정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y 프라임은 y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함수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 단순히 뭐 값처럼 그러니까 상수처럼 곱이나 뭐합 이런 거 외에도 함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관계식이 이제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인데 이 함수의 관계식에서 미분 텀들이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y, y 프라임, y2 프라임 이런 미분 텀들이 있고 그러한 미분 텀의 관계식이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이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 y 프라임은 y라는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한번 잠깐 가져와 볼게요. y 프라임은 y라는 게 있어요.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y다. y 구하기예요. 즉 함수 구하기예요. 물론 y가 항상 함수라는 거 보장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좀 익숙한 거 y를 함수라고 보고 우리 핵심은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미분한 거랑 미분하지 않은 거랑 서로 같다. 그걸 만족하는 그 y라는 함수는 무엇이냐를 하면 대표적으로 바로 떠올라야죠. 바로 2x라는 함수가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 미분해도 2x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뭐 y는 2x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좀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 상수가 하나 곱해져도 그 원래 함수가 2 곱하기 2의 x, 3 곱하기 2x, 4 곱하기 2x여도 결국엔 얘를 미분을 해도 서로 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다 등식이 만족해서 결국 따라서 이 앞에 상수가 무엇이 붙든 상관이 없구나. 따라서 y는 c, 뭐 임의의 상수 c를 하나 둬서 c 곱하기 2x라고 이렇게까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에서부터 이 답 또는 해라고 하는데 뭐 이 일반 해까지 오는 이 과정은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앞으로 할 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처음 배우는 방법들로 이제 풀 건데 여러분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함수 구하기다. 함수 구하는 거고 미분 텀들의 관계로부터 이제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특징 첫 번째, y 구하기.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분 방정식을 보면 뭐 공수원이 거의 다 미분 방정식이니까 함수 구하자라고 목표를 일단 무조건 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형태 의존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지금 대수 방정식을 보면 1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런 게 주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풀이 알고리즘들이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거쳐오면 자연스럽게 1차 방정식은 뭐 이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지. 연립 방정식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표현해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공식이 뭐 공식 뭐 알고리즘이랄까 그런 풀이 전략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 형태를 보자마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분 방정식도 어떤 형태가 주어져. 그러니까 형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 형태에 따른 뭐 풀이법 또는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1번 형태다. 그러면 그 풀이 전략도 1번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2번 형태면 1번으로 잘 안 풀려요. 그냥 2번으로만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3번이면 3번 풀이법으로 풀어야 돼요. 물론 1강 지금 첫 번째 하는 이 1단원에서는 이게 조금 다양한 풀이법들이 정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원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진짜 형태에 따라서 다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히 내가 목적이 y 구하기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특성이 결국에는 형태에 따라서 다 풀이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형태를 분류를 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 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얘는 어떤 형태니까 어떤 풀이법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고 그걸 제가 다 알려드려요. 책에서도 다 소개되어 있고 저도 그걸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그걸 빠르게 파악하는 그 능력을 지금 빨리 키우셔야 돼요.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탕미분 방정식이고 두 번째가 편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구하고자 했던 이 함수 이 함수가 암묵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y가 함수고 이 함수를 이루고 있는 변수는 x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변수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변수가 한 개일 거란 보장은 없죠. 뭐 두 개 이상, 즉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들의 미분 관계 시기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개인 경우, 이런 경우에 각각 크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 즉 변수가 하나인 함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일 경우 그걸 우리는 상미분 방정식 또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또는 영어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고 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들을 미분할 때 편미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즉 편미분 방식이라고 하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수 1에서는 이 상미분 방정식에 집중하고 공수 2에서는 편미분 방정식에 집중하는데 편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공수 1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수 2에서는 이 공수 1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 1을 배우는 이유가 뭐 당연히 첫 번째로 전공 지식에서 배우는 그런 공학 지식을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 지금 미리 수학 개념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당장 다음 학기에 공수 2를 배우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공수 1에서 배웠던 그런 OD 지식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방학을 거치면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공수 1 끝났다고 시험 끝났다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나와요. 전국에서도 나오고 공수 2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이걸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고 공수 1에서는 거의 다 공수 1에서는 상미분 방식을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다 쳐요. 공학 수학이 핵심이 미방이라는 걸 알겠고 뭐 미방이 대충 이런 거다. 뭐 미방의 특성은 이런 거다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는 왜? Why? 왜 이딴 걸 배우냐를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학생으로서 꼭 그런 뭐 교육자, 뭐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땅을 배워야 되냐?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냐를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고 제가 이제 한번 답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미분 방식을 왜 배워야 되냐면 바로 공학자로서 어떤 특정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스텝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공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인류의 어떤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게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회사를 가든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기여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다 기계 엔지니어들이 이미 1800년대, 1900년대부터 계속 만들고 발전시켜 와서 결국 지금의 상황이 된 거고 지금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더 개선을 하면서 꼭 이러한 네 가지 스텝들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어 자연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뭔가 공식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자동차의 뭐 바퀴의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찰이라든지 공기와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일반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연 현상을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수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수학 모델이 나와요. 어떤 수학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공학에서 분석하는 그런 자연현상들의 관계식은 대부분 미분 방정식이에요. 대부분.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그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뭐죠? 속도죠.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다음에 이것들의 관계가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서로 막 엮이고 섞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그런 수학 관계식은 대부분 무조건 미분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의 90% 이상. 그리고 또 꼭 이 뉴턴 제2법칙 뭐 이런 것 외에도 그냥 어떤 제가 화공인데 화공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변화라든지 반응 관계식, 반응 속도론 이런 것들을 관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 역시도 결국에는 변화율과 뭐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분 방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분 방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미분 방식을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따라서 y는 어떤 뭐 함수를 이렇게 구하죠. 원래 함수를. 그래서 이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뭐 대략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하고 뭐 처음 세웠던 그 가설을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더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 모델을 그대로 뭐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뭐 분야가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뭐 개선을 하고 발명을 하고 쭉쭉쭉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다 중요해요. 1 번부터 4 번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학부를 거치고 뭐 이제 쭉 뭐 나중에 미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은 공학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공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다음에 저는 딱 여기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단계에서 3 단계로 내려가는 이 과정만 공학 수학에서 집중을 하시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고 저도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간혹 교수님들께서는 1 단계에서 2 단계 또는 3 단계에서 4 단계 과정을 더 중시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그걸 많이 설명하고 시험에 내는 그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공학 수학은 그 어떤 수학적인 기술, 수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풀이 방법들을 빠르게 배우고 그걸 이제 나중에 전공 과목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함수를 구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그럼 1 단계, 2 단계, 이 3 단계, 4 단계는 언제 하냐? 전공 과목에 질리도록 해요. 진짜. 전공 과목 3 학년 또는 4 학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역학으로 끝나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화공에서는 뭐 이동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말 복잡한 그런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다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1 단계에서 2 단계를 계속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공 과목에서 공학 수학은 딱 한 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한두 과목밖에 안 되고 그 외의 나머지 과목에서는 다 1-2 단계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공학 수학에서는 이 2 단계에서 3 단계 넘어가는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함수를 구하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식을 배우는 거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공수 원의 목차는 대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좀 목차를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크게 1 단원이 1 단원, 2 단원이 형태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했는데 어 1개 5D라는 것은 그 관계식이
최대 미분했을 때가 한 번 미분했을 때의 관계식이 뭐 아까 우리 y 프라임은 y와 그런 거와 같은 예시로 y 프라임과 y의 관계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마치 뭐 1차 방정식이랑 개념이 동일하겠죠. 1차 방정식도 결국에는 이 차수가 딱 숫자 1인 그게 가장 큰 방정식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미분한 횟수가 최대가 한 번인 미분 방정식이고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게 어디는 y2 프라임, y 프라임, y의 관계겠죠. 뭐 2차 방정식도 x제곱 뭐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것처럼 해서 뭐 이런 것들의 관계. 그냥 고게 OD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뭐 y3 프라임 뭐 당연히 2 프라임, 1 프라임은 당연히 같이 들어가고 3 프라임, 4 프라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OD가 들어가고 라플라스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y 구하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의 핵심은 뭐다? 함수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미분 방식을 푸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거는 이제 사단원에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건데 얘는 그냥 미분 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도구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하고 나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y 구하기로 가고 얘도 결국 y 구하기고 급수해 또는 특수함수라는 이 5단원에서는 이 y를 잘게 쪼개요. m은 0부터 무한까지 am, xm 이런 식으로 즉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뭐 테일러 시리즈 이런 배웠죠. 이런 식으로 다항 함수로 잘게 쪼개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 즉 am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하신다면 이걸 다 구한 거니까 y를 구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엔 뭐다? y 구하기다. 그 다음에 6단원에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과 연립 OD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y1 더하기 y2 프라임이 뭐 3y1 더하기 2y2 이런 식으로 y1과 y2 y1과 y2 y1과 y2 서로 섞여 있어요.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우리는 그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먼저 행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립 ODE를 접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뭐 말이 복잡하겠지 결국에는 얘도 뭐다? y 구하기라. 자, 그래서 공학수학 1은 다 y 구하기, 함수 구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y 구하기라고는 하는데 간혹 교재에서 y를 함수로 안 쓰고 뭐 x 또는 뭐 다른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x라는 것도 저는 항상 변수로 보지만 뭐 x가 아닌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1단원에서 3단원까지는 간혹 가급적이면 저는 y, x 이런 식으로 y는 함수, x는 변수로 좀 고정을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좀 몇 개 있는데 강의 자료를 어디서 찾는지 그다음 질의응답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뭐 풀이 참석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읽어보시고 이제 바로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처음 이제 할 거 1개 OD 변수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잘 보시면 1개 OD 즉 y'과 y로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이고 첫 번째 유형인 변수 분리라는 유형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ODE는 그러니까 그 미분 방정식 문제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고 자, 첫 번째 형태 변수 분리라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뭐 우리의 목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y 구하기, 함수 구하기가 우리의 목표예요. 자, 변수 분리 문제. 즉 아까 우리가 했던 이 y 프라임은 y라는 예시가 정말 좋은 예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변수 분리로 푸실 수 있고 자, 핵심은 딱 3개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별표 쳐놓고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핵심 무조건 y 프라임을 보면 dy, dx 이렇게 바꿔라.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고 3번 양변 적분해라 이건데 저는 직접 제가 요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요 결과가 y는 c 곱하기 2x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 뭐였죠? y 프라임을 dy, dx로 봐라. 그래서 해볼게요. 좌변이 그러면 dy, d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해라 이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dy, dx라는 요 개념을 처음 배웠을 때 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심볼로 봤어요. 하나의 어떤 문자로 보고 얘는 결국 y 프라임이랑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뭐 이것도 되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dx, dy, dx 이게 결국에는 델타 y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을 취한 거잖아요. 델타 x를 좀 좁게 해서 그 순간적인 기울기를 본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y 프라임이랑 같은 의미인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하나의 분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분수. 마치 분모가 dx고 분자가 dy인
뭐 2분의 1, 3분의 1 그냥 그런 분수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가급적이면 저는 왼쪽에 y를 둬요. 자, 그러면 y분의 1 dy가 되겠죠? 나누면.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dx 그냥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딴 짓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 뭔가 풀 수가 없었어요. 막막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양변을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양변을 적분해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따라서 이제 문제풀이가 쭉 이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적분을 하면 좌변은 로그 절대가 y가 되겠죠. 는 우변은 x 뭐 더하기 c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별표 첫 번째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적분상수 적어주세요. 모든 적분상수 모든 적분은 무조건 적분상수가 생겨요. 기억하세요. 무조건 모든 적분은 적분상수가 생기고 앞으로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적분상수 까먹어서 문제 틀리는 사람은 진짜로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적분상수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도 엄밀히는 좌변과 우변이 있기 때문에 좌변 적분할 때도 적분상수가 하나 생기고 우변 적분할 때도 적분상수가 하나 생길 거죠. 근데 이 좌변에 있는 적분상수를 우변으로 옮겨주고 C2-C1은 또 다른 적분상수 C로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 치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쪽에만 적어줘도 문제는 없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쪽이든 여러분들이 꼭 까먹지 말고 적어줘라. 자, 두 번째 핵심 절대값. 로그 그러니까 그 분수를 적분할 때는 y분의 1과 같은 이게 특수한 케이스죠. y분의 1을 적분할 때는 로그 절대값 y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고등학교 때는 되게 깐깐히 봤어요. 물론 이 공수에서는 막 그렇게 깐깐히 보는 교수님들 없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잘 문제풀이 이해해 주려면 절대값이 살아 있어 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 가르칠 때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도 좀 더 공부를 하니까 필요 없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조건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맞죠? 그냥 그 이후 단계부터는 뭐 그냥 정리해요. 솔직히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조금 보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로그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는 그냥 쭉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값 y는 자 2에 x 더하기 c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의 합이 있을 경우 서로 밑이 같은 2x 곱하기 2의 c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지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 2의 2 더하기 3 얘는 결국 2의 5제곱이잖아요. 32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8이니까 32 이게 항상 성립을 해요. 지수법칙. 얘는 아마 중학교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밑이 서로 같고 합으로 이어지는 경우 공통의 밑을 갖고 곱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뭐 좌변은 그냥 그대로 똑같을 거고 우변에 있는 이 2의 c 얘는 상수의 상수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다른 상수로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상수. 근데 뭐 C1으로 봐도 되고 뭐 C 스타로 봐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또 다른 그냥 상수니까 C로 볼 거예요. 뭐 여기 있는 C나 C를 이쪽에 옮겨서서 그냥 계속 상수 덮어 씌우기라는 기술인데 뭐 말이 기술이지 거창하게 표현한 거지 그냥 계속 치환을 하는 거예요. 뭐 C1, C2, C3를 계속. 근데 그냥 그거를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C2로 보든 C3로 보든 그냥 또 다른 상수다의 의미에서 계속 그냥 치환을 해주는 거고 이 C랑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같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안 그러면 그냥 C1, C2 계속 무한정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같은 C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같진 않아요. 엄밀히는. 자, 그 다음에 좌변에 절대값이 있고 우변에 C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론은 y는 C 곱하기 2x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5는 5고 절대값 마이너스 5도 5잖아요. 절대값 x는 뭐 y로 해볼게요. 여기서 절대값 y는 y가 양수일 경우 y고 y가 음수일 경우는 마이너스 y. 조금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값이 무조건 양수를 뱉어내기 때문에 뭔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y가 만약에 마이너스 5라면 마이너스 5가 되어야지 5가 되잖아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 거예요. y가 음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좌변이 왼쪽으로 올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y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플러스 y면 그냥 뭐 y는 c 곱하기 2x로 끝나고 만약에 마이너스 y라면 이 마이너스 한 번 더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c를 또 다른 상수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c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쭉 c로 적어주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밀한 수학을 위해서는 여기를 다 뭐 C 썼기 때문에 C1, 뭐 C2 이렇게 해주는 교재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상수 덮어 씌우기 써서 따라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 뭐다? y'을 dydx로 봐라. 그 다음에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라. 그 다음 적분해라. 나머지는 다 뭐다? 정리하는 거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그냥 여러분들 요 핵심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알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분상수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를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그럼 이 C는 뭐냐? 이 C는 미지의 상수예요.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주어져야지 여기 어떤 추가 조건이 주어져야지 이제 이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건 적분에서 제가 x를 적분하라고 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잖아요. 이 c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얘를 뭐 fx라고 했을 때 f0은 1이라는 그런 추가 조건이 주어져야지 이 c 값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y0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런 경우 c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y는 2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핵심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C를 포함해서 추가 조건이 주어지기 전 이런 형태, 이런 해를 우리는 일반 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런 추가 조건을 대입을 해서 이 C를 구한 경우를 우리는 특수해라고 해요. 제너럴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 일반 해 중에서 딱 이렇게 꼬집어서 하나의 해, 특수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가 조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초기 조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이거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초기 조건 라고 해서 뭐 y0 이렇게 하는데 마치 뭐 x가 0일 때 딱 처음 순간인 조건을 주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꼭 이게 y0 값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결국 이게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x, y 값이 주어진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점만 주어져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뭐 y1은 2, y3은 4, 뭐 다 상관없어요. x 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초기 조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y0 값이 맞아요. 초기 조건인데 근데 항상 초기 조건이 무조건 y0 값만 주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왜 초기 조건을 주어졌을 때 유리한지를 그때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조건, 추가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반해, 특수해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상수 덮어 씌우기 계속 해주세요. C1, C2, C3 계속 생겨나오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예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1번 제가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고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뭐 얘도 결국 똑같은 건데 K가 상수 얘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아요. y''을 dy dx로 보고 그 다음에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양변 적분을 해라. 그럼 좌변은 로그 절대값 y가 될 거고 우변은 kx 더하기 c가 되겠죠. k는 상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정리.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또 다른 상수 뭐 2의 c인데 얘를 그냥 또 다른 상수로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c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상수 치환을 통해서 c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y인데 이걸 c가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c 곱하기 2의 k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요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일반 해는 c 곱하기 2의 kx가 되고 자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 어디도 별표 쳐놓으시고 암기하세요. 암기. 제가 웬만해서는 수학에서 암기하라고 안 해요. 저도 진짜 암기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 ODE는 너무 자주 등장해요. 어떠한 공학이냐를 상관없이 요 형태 y' ky일 때 요 형태 정말 잘 등장합니다. y는 c 곱하기 2의 kx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물론 그냥 무작정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 원리는 잘 파악을 하셔야죠. 변수 분리라는 거. 근데 전공 과목에서 이 형태가 등장하는데 또 막 변수 분리하고 하기에는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고 공수 2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 2를 위해서라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전공 과목이 나오면 얘를 좀 잘 알아두면 좋냐면 전공 과목에서는 친절하게 y, x, k 이런 문제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막 문자 막 처음 보는 그런 문제를 막 주어지거든요. 타우 막 이런 것도 주어지고 k 이런 친절한 문자 대신에 막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무슨 문자인지. 어쨌든 되게 복잡한 뭐 크사이인가 될 거예요. 크사이 막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봐서 여러분들 요거랑 동일하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얘는 1교 뒤 변수 불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정도 남기하고 나머지는 그 풀이 핵심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예제 3번.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능처럼 막 되게 어렵게 내고 처음 배웠던 내용하고 막 섞어서 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문제가 다 단순해요. 미분방정이 주어지고 풀어라. 미분방정이 주어지고 풀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빠르게 형태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를 교수님이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내고 싶다면 적분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 메커니즘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적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좌변은 1 더하기 y제곱분의 1 dy가 될 거고 dx가 될 거고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될 텐데 y는 y끼리 묶었을 때 좌변 적분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적분이 주어져서 이걸 복잡하게 해야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이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장담하지만 적분 조금 배운, 적분이라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배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갖다 놓고 제가 딱 5분 동안만 이거 미분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걔들 다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단순해요. 물론 이런 적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적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잘 못할 수가 있지만 아까 제가 예제 1번, 예제 2번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이런 적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아크탄젠트라고 했죠. 아크탄젠트 y가 되겠죠. 는 x 더하기 c가 될 거고 문제를 풀면 y는 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젠트가 치환 적분을 하는 게 가장 편하죠. y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한 다음에 치환 적분 풀면 아크탄젠트 y가 나올 거고, 저번 강의에서 이제 아크탄젠트가 무엇이야를 묻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크탄젠트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탄젠트 역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크탄젠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젠트 4분의 파이, 즉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요. 그러면 아크탄젠트 그냥 거꾸로 서로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의 개념이고, 가급적이면 요 표현, 이 탄젠트의 지수의 마이너스 1, 요걸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탄젠트 함수의 역수이죠. 역수. 탄젠트 x분의 1. 그냥 단순히 분모 분자 바꾸는 역수의 개념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아크탄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변을 다 탄젠트화를 하면 좌변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를 바꾼 거기 때문에 y만 남게 되는 거고 우변은 탄젠트 x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입니다. 4번 y 프라임 더하기 25 x는 0.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먼저 해보시고 제 풀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y 프라임을 dy dx로 봐라. 넘길게요. 넘기고, 자, 그 다음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주고 양변 적분. 자, 그러면 좌변은 2분의 1 y제곱은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25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여기는 2c가 될 텐데 2c를 또 다른 상수로 우리가 치환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넘겨 25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아까는 우리의 목표는 y 구하기라면서요. 우리는 그래서 따라서 y는의 형태로 적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즉 고급 영어로 양함수라고 해요. 이런 형태, 이런 그 어떤 표현 방법을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얘도 엄밀히는 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뚜루루 이렇게 좀 복잡하게라도 적어야 되지 않나요? 왜 당신은 음함수, 고급 용어로 음함수라고 해요. 음함수의 형태로 표현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양함수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근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1번 음함수로 표현했을 때 좀 더 형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러한 성질을 보였을 때, 뭐 지금은 타원의 방정식이잖아요. 또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c제곱 이렇게 표현되면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형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냥 우리 목적 결국은 간단함, 결국에는 답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양함수를 표현하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그냥 음함수를 표현했을 때 깔끔한 형태면 음함수를 놔둬도 되고, 또는 y 더하기 sin y는 x 이런 형태로 답이 주어졌을 경우 얘를 y의 형태 y는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sin y가 그 sin 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그냥 음함수 형태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함수가 맞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얘는 양함수를 표현하기가 불가능해.' 또는 '가능할지라도 너무 복잡해. 그냥 음함수 형태로 놔두는 게 좋아.'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생각하면 그냥 음함수 형태로 놔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양함수, 음함수 모두 가능하다. 근데 그럴지라도 x 더하기 y는 1이 있어요. 요 정도는 음함수 말고 양함수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간단하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수 문제를 가볼게요. 연수 문제는 크게 레벨 1, 그다음에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아까도 그랬듯이 어려운 변수 분리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변수 분리 문제는 다 똑같아요. 뭐 그냥 그 핵심 y 프라임을 dy dx로 본다. y는 y끼리 묶고 x는 x끼리 묶고 양면 적분한다. 핵심 풀이는 다 똑같고 그냥 적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3는 그냥 적분이 어려운 것뿐이거든요. 이런 코사인 y분의 1 형태라든지 1 더하기 2 코사인 y분의 1 이렇게 역수로 들어갔을 때 그 적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한 것뿐이지 기본적인 풀이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레벨 1만 풀어드릴게요. 레벨 1만 풀고 레벨 2나 레벨 3는 나중에 뭐 한 8강 지나고 나서 그냥 한 번에 이 1개 5D 단원 끝내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거의 6개가 넘는 교재를 다 분석하고 거기서 괜찮은 문제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좋은 자료들 뭐 좋은 문제들 제가 다 거의 다 가져오고 제가 지금 풀어봐서 정말 괜찮은 문제를 다 선별한 다음에 여기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그냥 예습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몇 문제만 풀어보세요. 다 푸실 필요 없어요. 핵심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그냥 많이 풀고 싶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또는 나는 뭐 많이 풀어야지 뭐 공부를 수학적인 실력이 늘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많이 푸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번 그 장에서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42문제가 넘게 있는데 이거 풀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이해할 정도만 되면 그냥 다음 단어로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레벨 1만 몇 개 풀어드릴게요. 레벨 1 첫 번째 문제 y 프라임 더하기 3x 제곱 y 제곱은 0. 항상 똑같습니다. dy dx로 본다. 그 다음에 뭐 넘겨주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저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면 좋은 스킬인데 y분의 1을 미분을 하면 적분 말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하면 y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y제곱분의 1 또는 뭐 y분의 1 미분이나 y제곱분의 1 적분은 마이너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놔둠으로써 이 좌변이 y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는 x세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따라서 뭐 y는 x세제곱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같죠? 2번 x 더하기 7 똑같아요. y 프라임을 dx dy로 본다.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는다. 양면 적분을 해준다. 2분의 1 y제곱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c. 양변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2를 곱해보면 18x 더하기 2c인데 2c는 그냥 또 다른 상수 c로 치환해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똑같죠? 3번. 자,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뭐 추가 조건으로 해석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럼 특수에까지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y 제곱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똑같아요. dy dx로 바꿔주시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주고 양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양변을 다 마이너스 곱할게요. 이렇게 하면 좌변이 y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이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더하기 c 해주시고 뭐 언제 대입하든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언제 대입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지금 대입을 해볼게요. y 0은 4예요. y 0은 4니까 0,4를 대입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은 1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 c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y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역수 이렇게 하면 그쵸? 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역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됩니다. 4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적분 그 스킬이 실수 없이 빠르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돼요. 똑같아요. x는 x끼리 dy dx 바꿔주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주시면 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좌변은 마이너스 y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에는 부분적분을 해주셔야겠죠. 부분적분. 자, 그래서 저는 뭐 사람마다 부분적분 하는 방법은 다 다른데, 저는 그적 마이너스 미적으로 해요. 그적 인 미적. 이건 여러분들 부분적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fg가 있을 때 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f는 미분하기 편한 거, g는 적분하기 편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적 마인 미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그적 마인 미분하면 없어지고 2만 남고, 적분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생성이 되고, 이거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성이 될 거고, 똑같이 그대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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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 참고로 여기 플러스 c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마이너스 c나 뭐 또 다른 상수 치환을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우변을 좀 깔끔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x 더하기 2,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자, 그래서 0,6분의 1을 지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좌변이 6이 될 거고, 0, 0, 몇이죠?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0 대입을 하면 4 더하기 c. 그래서 c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끝난 거죠.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이거를 다 역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얘를 역수를 하면 2를 빼내고, 그 다음에 뭐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뭐 역수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걸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되고,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제가 앞으로 계속 풀어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 제가 어떻게 적는지, 뭐 조금 그런 사소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해 나가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x의 dx 양변 적분.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y 적분이니까 로그 y가 될 거고, 우변은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y는 2의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는 2의 c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얘는 또 다른 상수로 치환을 해줄 수 있겠고, 절대값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c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이렇게 우리가 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1을 대칭하기 때문에 1은 c 곱하기 2에 0 더하기 1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이니까 c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을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6번까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이 이상 제가 더 풀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i-1은 2. 자, 그래서 똑같아요. 지겹죠? 지겨움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푸셔야지. 실제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로그 절대값 y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물론 치환적분으로 해서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주고 뚜룩 풀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그 곱의 미분 형태를 생각을 해서 요거 미분하면 요게 되겠구나를 바로 빠르게 판단하셔서 적어주시면 좀 더 빠르시겠죠. 더하기 c 적어주시고, 절대값 y는 2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c, 2의 c 또 다른 상수 치환 절대값 상쇄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기 때문에 c 곱하기 2의 0제곱 즉 1이죠. 그래서 c가 2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2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 풀고 나머지 똑같아요. 레벨 1 쭉 30문제 정도 있죠. 28문제 있네요. 똑같아요. 레벨 2 똑같아요. 쭉. 레벨 3 똑같아요. 쭉. 단지 적분이 어려워요. 특히 레벨 3 적분 38번, 39번 적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40, 41, 42는 핵심은 뭐냐면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40번만 보면 결국 루트 y 프라임이 1 마이너스 y잖아요. 그래서 y 프라임이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dy dx를 해주시고 그냥 문제를 쭉 푸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핵심은 여기만 바로 보면 어떻게 풀지? 양변을 적분해야 되나?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걸 목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 제 강의에서 좀 자랑거리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뭐 다른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쭉 거의 뭐 한 3년, 4년 넘게 다른 학생들한테 공학 수학을 가르치고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 기준에서만 쌓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나 올리면 질문이 진짜 수십 개씩 뚜루룩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답변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공통된 질문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강의 영상의 댓글들을 제가 다 봐요. 저 항상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통된 질문 또는 정말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은 이렇게 따로 Q&A 섹션을 만들어서 모든 강의 자료 맨 마지막에 그 내용과 관련된 Q&A 내용들을 제가 다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질문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공부하면서 당연히 할 만한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답변 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거의 대부분 여기 있을 거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유튜브 댓글로 꼭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프리 노하우라든지 프리 전략들, 뭐 어떤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한번 뭐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본인이 어, 미적분을 잘 모르는데 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참고한 자료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총 6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이 참조를 했어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른 그 조그만 그런 어, 컬럼 형식의 그런 개념 설명서 그런 참고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실제로 6개보다 더 되고 여러분들이 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강의에 좀 질문이 많긴 한데 어쨌든 거의 모든 강의에는 다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01강을 했죠? 변수 분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에 한 거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한 거는 y 프라임을 dy dx로 치환을 하고 쭉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근데 다음에 할 거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y 프라임 dy dx를 하더라도 서로 적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분명 존재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이렇게 묶여 있으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곱의 형태로 묶여 있어야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치환 변수 분리를 통해서 뭔가를 치환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했던 그런 변수 분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하는 것도 잘 푸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